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엄마 아빠들이 다시 또 거리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정말 왜곡된 보도를 뚫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시작한 행진이 어느덧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행진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가 있는 이곳은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인데요. 세월호 가족들 뿐만 아니라 여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모시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지 함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의원님들이 나와 계셔가지고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서요. 의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야전 전문 수원 8달 김영진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노원을구의 우원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계양구의 송영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난생 처음으로 노숙할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예, 저는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아유,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하고 함께 거리에서 이렇게 한밤에 토크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오늘 다 밤을 새우시는 건가요? 오늘 다 노숙을 결행하시는 건가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님이 동을 뜨신 것 같아요. 오늘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 박주민 혼자서는 이 국면을 뚫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페이스북 내용이 상당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정말 그 4.13 총선에서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만들어졌는데 뭔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남기게 되셨나요? 잘 아시다시피 뭐 제가 무서운 게 없잖아요. 전 너무 속상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제가 특강이 있어서 나오고 싶었는데 제가 안 가도 많이들 계시겠지 했었는데 우리 당 의원 혼자 계셨다면서요. 토요일 날이요? 토요일 날 6시. 토요일 토요일 날 안 계셨어. 혼자. 예. 그 얘기를 듣고 막 너무 놀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관심 있게 봤는데 이제 어제 연행이 돼가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분노를 해서, 이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화가 난 것을, 분노를 표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그냥 양쪽을 제가 생각한 대로, 화가 난 대로 그냥 마구 올리면서, 올리는 중간에 생각을 했어요. 내일 나가야 되겠다. 내일 나가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라고 하면서 이제 국회의원분들도 카톡방에다 올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참여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이틀째. 농성 중에 계세요. 저는 사실 지난 800일째 모임에 저희 인천 지역 전체 의원들 모임이 이렇게 겹쳐 있어가지고 저 참석을 못하게 됐는데, 들어갔다 우리 마누라한테 얼마나 소리를 들었는지, 뭐 하려고 국회의원 됐냐고 소리를 들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겠다 해서 다음날 우리 박주민 우리 의원을 만나서 같이 밤을 새면서 또 우리 손혜원 의원님하고 또 카톡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 모이자 했더니 역시 우리 항상 현장을 뛰시는 우원식 우리 의원님께서 와주시고, 와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아픔을 나누게 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틀째 밤을 새우고 계시는데요. 가족들하고 굉장히 많이 대화를 하셨을 텐데 네. 가족들이 가장 절절히 원하는 핵심 어떤 거든가요? 밤 사이에 막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많이 못했는데, 원래 제 아내가 워낙 세월호를 오랫동안 해와서 우리 아내와 다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 덕에 많이 이제 이 상황을 아내를 통해 많이 듣고 있었는데, 지난번 사실 저희가 세월호 특별법 만들 때 좀 더 우리가 좀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힘을 모아가지고 또 뚫어내기하는 과정에 이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당이, 제가 저번에 당대표 출마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기 우원식 의원님이 하시는 것처럼 현장에 보다 밀접하고 뛰고 부딪히면서 좀 기동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각종 특위나 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이나 거기 뭐 정론관에서 기자들한테 인터뷰하는 수준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현장에 가서 시민과 함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비를 맞는 그런 활동을 더 조직화해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됐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이상하게 저희가 야전에서만 이렇게 농성장에서만 만나는 유일한 국회의원이에요. 주로 광화문 농성에 적극적이신 것 같은데 안흥이시잖아요. 예, 오늘 아침에 세월호 가족들 택시에서 깔개 내리는데 못 내리게 하고 뺏어갔어요. 국회 안흥이 차원에서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는 아닌가요? 네. 그거는 사실은 아까 저희 박주민 의원께서 네. 저희들이 오전 10시에 서울대병원에 있는 백남기 농민 찾아뵙고 네. 또 백남기 농민 진상규명 청문회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같이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바로 지나갔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이 길을. 여기를 지나서 미근동의 경찰청을 가는 길이었어요. 그 시기에 딱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현장을 가장 잘 알았던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네. 너무 이제 정말 웃긴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물품으로 허가받은 네. 깔개를 네. 내리는 건데 네. 그것을 탈취해간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께서 네. 강신명 청장한테 정확히 얘기를 했고, 아마 네. 그래서 강신명 청장이 하나 뺏어갔는데 아마 네. 2개 돌려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박남춘 의원도 그렇지만 상황이 이러니 지금 좀 가족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네. 잘 이 자리를 하게 되면 네. 그렇게 서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을 자꾸만 이 갈등을 만들어 나가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좀 했고, 저희들이 그래서 내일 모레 또 안행위 회의가 있어요. 네. 그때 또 정확하게 얘기할 예정입니다. 강신명 청장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나요? 명시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았고요. 그것이 사실관계로 반입이 허가된 물품이라면 그것을 하게끔 하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뭐 사과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경찰이 야기한 국가폭력 문제가 너무 많은데 어느 한 건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사과하지 않는 경찰. 참 이게 그냥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그냥 묵고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박주민 의원님, 세월호 특조위가 이제 활동할 시한이 사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특조위를 연장해 주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분개하는 연설 저희 잘 들었습니다. 실제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우선 좀 어떻게 그걸 보시나요? 그런 정부의 태도를? 근데 뭐 이미 우상호 원내대표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전제하의 협상이라는 게 여야가 할 일이 아니죠. 국민을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협상하지 않겠다고 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식의 협상은 이제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말이 안 되죠. 성역을 놔둔 채로 진상규명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건 진상규명이 이미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하여튼 터무니없는 제안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 위원장이신 우원식 의원께서는 사실 19대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세월호 가족들 국회에 와서 농성하시는 것도 지켜보셨고, 지금까지 진실규명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흘러온 세월 쭉 지켜보셨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게 세월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는 날부터 해서 그 현장에 가서 본 모습, 또 국정조사, 그러니까 저도 국정조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국정조사를 하면서 새누리당이 보이는 모습, 거의 뭐 가족들을 모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국정조사 현장 안에서도. 그리고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특별법에 의해서 특조위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까지 그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그냥 법이 만들어지고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그 기간만 해도 7, 8개월 동안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지금 기간 산정하는 게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 특조위가 만들어지는 기간까지 다 기간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계산을 해서 중단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기만이죠. 이 가족들이 지금 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상규명을 정부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세월호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국민들의 여론이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그 성과이기도 하고, 그 결과물이 여소야대로 지금 결과 지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소야대라고 해도 사실은 좀 부족한 거죠. 이게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180 의석을 채워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부족하긴 한데, 핵심은 특별법을 다시 개정을 해서 저 정부가 하는 대로 그렇게 산정한다고 하면 개정을 해서 기간을 더 늘리고, 아니 배를 꺼내지 않고서 어떻게 조사를 끝냅니까? 그 배야말로 모든 증거가 다 있는 건데 증거가 이제 올라온다고 하는데 조사를 안 하겠다, 조사를 끝내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특별법 개정하는 일과 그리고 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늘리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일당이 됐고 국회가 여소야대가 됐고 지난 19대보다 훨씬 좀 나아진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국민 여론들 다 묶어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와 다 있는 거여서 정말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해내야 된다. 그 의원님들께서 무려 5분이나 그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현장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손혜원 위원장님이 이렇게 울분에 차서 말씀해주신 이 어떤 어떻게 보면 동지의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정말 심금을 울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여당은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런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좀 손혜원 위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큰 사건이 나면, 큰 사고가 나거나 일어나면은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성수대교 끊어졌을 때나 그리고 산풍 사건 같은 거 났을 때 전 국민이 같이 나섰죠. 그걸 지켜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거기서 심판을 받는 것도 다 같이 받고, 그리고 위로하고. 도대체 세월호는 왜 우리 당만이 이렇게 홀로 싸워야 되는지, 왜 이 유가족만이 이렇게 서러운 데다가 싸움까지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본질을 잘 보면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그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숨기는 게 많은지.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가족들이 나와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연기가 될까? 저는 뭐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정부 여당이 뭔가 크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 당에는 박주민이 있거든요. 박주민이, 솔직히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가 만들어낸 국회의원이에요. 본인은 다른 것도 많이 할 게 많이 있겠지만 세월호 때문에 특히 더 아마 본인이 들어오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사실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박주민 의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사실 박주민 의원 계셔서 제가 안 나온 거예요. 강의도 있었고. 그런데 그날 혼자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제가 나서야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세월호 같은 일에 이게 메아리도 별로 없고 정부도 도와주지 않는 일에 이게 잘못 나서면 정맞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가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와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정청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를 했어요. 같이 나갑시다 그랬더니, 나라고 왜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지금은 자기가 나설 자리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 나는 사실. 그래서 이 박주민이라는 이 변호사가, 세월호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돼서 그렇게 순순하게 이것이 여기서 연장이 안 됐다고 해서 그냥 물러날 그럴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박주민 의원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도울 때도 좀 든든해요. 이게 혼자서 하라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서서 제가 조금 더 바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그리고 왜곡돼 가던 이 세월호 문제를 똑바로 잡는 일을 저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은 늘 세월호가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큰 화제가 안 되는데, 손혜원 위원장님께서 한번 외쳐주시니까 막 검색어에도 막 뜨고 제일 많이 본 정치기사 1위에도 오늘 하루 종일 있었어요. 아니 정치인 좀 시끄러워야죠. 그래서 소리를 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함께하는 힘이 정말 중요하다. 박주민 의원님 외롭지 않겠어요. 큰 누나가 옆에 계셔가지고 외롭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송영길 의원님 이번에 이제 당대표 출마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이게 그 야당이 그동안엔 국민들하고 비 같이 많이 맞았거든요. 눈도 맞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지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민들이 원하는 건 솔루션,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거냐, 수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냐. 세월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제 손혜원 의원님께서는 가능성이 낮다,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별명이 황소시잖아요. 지금 뚫고 가는 힘, 이런 걸 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모든 사물은 변화되고 움직인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하나로 의지를 모아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은 저는 해결 방안이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가 아니면 여야 교섭단체 합의 없이 직권상정하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정의회 의장 시절에 테러방지법을 이제 비상사태로 이렇게 규정하고 무리하게 상정한 것을 저희 당이 비판했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이 세월호법 개정안 시한 연장을 가지고 하기가 만만치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세균 의장으로 하여금 양 교섭단체를 불러서 조정하고 설득하도록 압박을 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도 함께 해주고 새누리당에도 압력을 넣고, 오늘 제가 우연하게 제가 국회를 6년 만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목욕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욕탕을 못 찾다가 목욕탕에 갔더니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을 만났어요. 김용태 의원을 뻘거벗고 같이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 우원식 의원도 이거 뻘거벗고 들어오셨는데, 김용태 의원한테 그 400톤 이야기해서 고맙다 그랬어요. 그거 좀 같이 협력해서 합시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리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오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원들도 있잖아요, 새누리당에. 그러니까 양심 있는 의원들에게 이런 것을 계속 촉구해 가고, 이게 무슨 테러방지법이나 국가보안법 이런 것처럼 무슨 이념이 충돌하는 법이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진상조사에 반대하지 않을 반대할 명분이 취약합니다. 더구나 세월호 인양도 안 돼 있고, 더구나 김용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강정마을로 가는 것으로 했던 400톤, 또 400톤이 아니라 그러는데 더 많다 그러는데, 그런 새로운 증거와 사실이 발견졌는데, 우리가 법률적으로 말하면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확정 판결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됐는데 아직 판결도 확정 안 됐는데 이거를 서둘러 봉합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여야를 넘어서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국회 5분 발언이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하면 이 명분에 저는 새누리당이 끝까지 버티기 어렵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 의장님이 정세균 의장이 되셨기 때문에 내일 이제 저는 기대를 합니다만 저도 의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유가족 대표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그 정세균 의장이 그걸 피부로 느낀다면 충분히 저는 설득할 수 있는 힘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 제가 이제 당 대표가 된다면 여야 대표 회담도 있을 거고 또 청와대 대통령과 만날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해결책을 반드시 내도록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우리가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 선진화법상 쉽지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만 되면은 그때는 법무부 장관과 하여금 특별수사 지시를 내리면 됩니다. 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돼요. 다시 수사 미진으로 수사 제기 명령을 내려서 확실하게 이걸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하려면 1년 6개월 남아가지고 아직 시간이 남아서 당장 좀 해결해야 될 것들은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송영길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보면 철근 400톤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강정마을에 가기 위해서 날씨가 안 좋은데도 배를 띄운 것이라면 그 자체로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김영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고 박주민 의원님 이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사안은 박주민 의원님이 전체적인 걸 쭉 히스토리를 아시니까 말씀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410톤이라고 얘기하던데 그게 진짜 실려 있었고 그게 제주해군기지 가는 거였다라고 하면 이제 그날 과적이었음을 정부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참사 당일날 안개 때문에 다른 배는 다 출항을 못했는데 세월호만 출항을 했거든요. 그러면 세월호 출항의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월호가 한 120여 회 운항을 했는데 거의 매번 과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과 선원의 진술을 보면 마치 화물선처럼 운행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뭔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제주로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서 물자가 계속 왔다 갔다 했었을 텐데 거기에 관여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져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혹시나 뭐 사고가 나면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나 뭐 이런 의혹까지도 번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분명하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종료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든 또는 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도 그렇고 답답한 거죠. 이어서 의원님 지금 인양 문제도 기상 때문에 9월에나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한정도 7, 8월 이렇게 또 조율을 못하게 기상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인양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그 팽목항 갔을 때도 느꼈지만 지금 이 인양하는 중국 업체가 이렇게 큰 배를 인양해 본 적이 없는 업체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자기네 커리어를 쌓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해수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 이게 큰 노하우가 없는 회사가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들 말로는 뭐 계속 날씨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본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이 결론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인양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안에 대기는 하려는지 지금 원래 7월 말 아니었나요?
그다음에 뭐 9월이랬다 그러니까 아까 우원식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이것을 인양하고 거기 내용물을 우리가 확인하면 그러면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 속에 있는데 인양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마무리를 할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연이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5월 29일이었나요? 저희들이 초선들이 다 같이 내려가서 최초로 이제 해수부한테 보고를 받았을 때 상하이 셀비지가 했던 내용이 지금까지는 쓰지 않았던 인양 방식으로 선수 부분을 10m 정도 들어 올려서 거기에 이 철제 비밀 넣어서 전체 크레인을 올리는 공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거는 6월 중순이면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능하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질의했던 게 그럼 이렇게 올라온 것을 어떻게 목포 신항까지 유실 없이 이동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했어요. 거기까지 진도가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현재 국면이면 선수 부분을 들어 올려서 구조물을 밑에 넣고 그 비스듬하게 누워진 전체 선체를 들어 올려서 이 캐리어가 들어가서 들어 올려서 이동하는 것까지 오는 게 현재 공정이었을 거예요. 시간상. 예. 그런데 최초 선수를 들어 올리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즉 보기에는 들어 올리면서 배에 균열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초에 여러 분들이 얘기했지만 그런 그 인양 작업의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구조 계산들을 좀 해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해봤냐 했을 때 해본 적이 없어요. 상하이 셀비지 그렇죠. 회사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뭐 120m에 전체 5,000톤 이상의 큰 배잖아요. 최초로 해보는 거라서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런 생겼고 또 이 태풍 시기가 오니까 그렇죠. 또 그 전가의 보도 날씨와 조류 또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또 9월로 간 거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보기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기간의 연장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더 심해진 거죠. 전 그게 같이 연관돼 간다라고 봐요.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을 연장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세월호도 그 문제는 지금 가족들도 계속 지적했던 문제거든요. 도대체 저 회사가 그 동거차도에 지금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매일 그 망원경으로 감시하고 있는데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그냥 손 놓고 지켜봐야 되는가 싶은데 현장 전문 우원식 위원장님께서 동거차도로 한번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을지로위원회는 현장에 가면은 웬만하면 다 문제가 풀리거든요. 네, 해결 전문. 예, 근데 세월호는 여러 번 갔는데 문제가 안 풀려서 이거 좀 정말 센 놈들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인양이 저게 무슨 뭐가 균열이 생겨서 무슨 공법이 잘못돼서 한 번도 안 해본 회사여서 그리고 무슨 해류가 그래서 정말 그런가 이게 자꾸 연기하는 이유가 자꾸 여러 가지가 붙어서 계속 안 되면 그거는 어쩌다 생긴 사고나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잘 보완을 해서 그 다음에 성공해야죠. 근데 서너 번씩 계속 밀리고 가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 아 이거 인양 안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죠. 저는 국민들이 그런 의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까지 많은 악업을 정부가 쌓았는데 계속 악업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도대체 인양까지 이 정부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악업을 쌓으려고 하는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악업인지 전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부가 더 이상 악업을 쌓지 마라. 그리고 우리 정부가 세월호를 인양 못할 정도의 기술력을 못 가졌다거나 아니면 전 세계가
그거를 단방에 끄집어내지 못할 그런 정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에 중국 배에도 금방 들어올렸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인류가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인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빨리 인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으려면 조사하는 걸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인양해서 인양된 상태를 다 봐야죠. 배를 봐야 됩니다. 사람도 죽고 나면 그 원인 모르게 죽었을 때 부검을 한다거나 외형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시신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세월호의 그 선체, 선 내부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인양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때까지 그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이제껏 쌓아놓은 악업을 줄이고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국민들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의 악업을 쌓지 말아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하고 함께 나누는 이 순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마이TV, 아프리카TV, 유튜브 유스트림, 페이스북 라이브까지 5개 채널로 전 세계 163개국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 댓글을 주고 계세요.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인터뷰한다는 게 감동입니다. 이런 모습 처음입니다. 이런 손혜원 의리 이런 의견이 있고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손혜원 의원님이 나서시는 이 진실성 이게 감동입니다. 국회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월호 문제 당장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운동권 의원님들 다시 한번 20대의 뜨거움을 보여주세요. 지금 운동권 몇 명이죠? 운동권 의원님들. 예. 다 다 운동권이에요. 운동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빼고. 예? 박주민 의원님 운동권 아니잖아요. 하긴 했어요? 예. 네. 감옥은 안 갔다. 800일이 지나도록 이 지경이라는 게 참 믿기지도 않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이런 의견들. 그리고 은평갑 유권자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여러 의원님들 박주민 의원 옆에서 꼭 힘이 돼주세요. 끝까지 힘이 돼주세요. 이런 의견 있습니다. 역시 우원식 옳은 말씀 이런 의견도 있고요. 19대보다는 좀 나은 모습 같아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야당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을 텐데 야당이 좀 힘을 합쳐 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전투력이 없는 야당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다 소개를 못 하겠어요. 박주민 의원님 밥을 잘 챙겨 드신다던데 살이 더 빠진 것 같네요. 예.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인터뷰해 주시는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곁에는 이렇게 든든하신 의원님들 계시고요. 또 의원님들 곁에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힘을 내셔서 더 열심히 싸워주셔야 가족들이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터뷰하는 가운데 영석 어머니께서 또 물을 또 놔주셨어요. 지금 또 한켠에서 숙연한 마음으로 광경 지켜보고 계십니다. 무대에서 이렇게만 열심히 해준다면 우리 아이들 다 살렸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20대 파이팅합니다. 네. 예, 영석이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공교롭게도 우원식 의원님, 예, 초선 의원은 아니시지만, 예. 끝으로,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또 혹은, 동료 의원님들께 또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또 가까이 계시네요. 우리 굉장히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씩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실은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남기 농민 어르신도 오늘 뵙고 오늘 세월호 현장에도 보면
이게 긴 시간을 가지만 결론은 진실은 밝혀진다. 그런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사람 몸의 중심이 어딘가. 보통은 척추라고 그러기도 하고 뇌라고 그러기도 하고 심장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저 발가락 끝에 골마 보면 모든 신경이 발가락 끝으로 갑니다. 아픈 데가 중심입니다. 우리 사회의 아픈 데가 어딘가. 지금 가장 아픈 데가 어딘가. 자기 자식을 잃고 왜 죽었는지,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아이들 아직도 꺼내지 못한 그 부모, 그게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것 아닌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한 발을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아픈 곳 해결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정말 큰 기여를 하려고 하면 이 아픈 데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진전이 안 됩니다.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정부 다 나서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 이것을 해결하는데 힘을 함께 모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우리 하룻밤을 자면서 여기 유가족들과도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130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의 구성 요소가 영토 주권 국민이라 그럽니다. 헌법 1조는 주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2조는 바로 우리 국민에 대한 사항입니다. 3조가 영토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3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이고, 국민이 곧 국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300여 명이 넘는 우리 아이, 그것도 우리들의 미래의 아이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공포스럽게,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국민이 보는 백주 대낮에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나는 새누리당 의원이나 일부 여권에 계신 분들이 교통사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교통사고를 할지라도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차를 끌고 가다 교통사고 나서 일방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져라 그러면 끝까지 조사하자 그럴 겁니다. 이 책임이 누가 있는지. 사고는 차치하고 구조 과정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구조 과정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리하지 않으면 이건 제2, 제3의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또 새누리당 의원들께 진짜 개별적으로 호소하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약속했던 상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이번에 이 조사기간 연장해서 우리 정지석 원내대표, 저랑 같이 이라크까지 같이 갔다 왔던 그런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만, 같이 협의를 해서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지원 대표와 합의를 해서 이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세월호 사건에서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진실이 왜곡된 채로 망각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이 인양은 못하면서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냐라는 이야기들이 새누리당 의원들한테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국민들에게 또 다른 프레임을 씌우는 거거든요. 이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진상을 밝히려고, 진실을 캐내려고 열심히 해도 이것이 이상한 프레임으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감당할 길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국민들께 이 얘기를, 이 세월호 이야기를
좀 더 그 본질을 전달하는 일을 하려고 제가 세월호 특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세월호의 진실을 건지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세월호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충 하는 뭔가 이 안전 불감증인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캐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월호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세월호를 인양해야 하고 그 안에서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야당의 책무고 여당의 책무고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조금 드러나는 것들이 아프다고 해서 이것을 숨기려고 하면 나중에 더 크게 아마 당할 날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꼭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지금 이제 가족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제 길에서 노숙하면서 시위를 하고 계신데, 저는 여러분들이 과격하게 부딪히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도 저 프랭카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얘기 많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연장입니다. 특조위 연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얘기들을 시작하면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와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여러분들 저 청운동으로 행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경찰이 절대로 여기서 저쪽 발로 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괜히 하려고 하시면서 상처 입지 마시고요. 우리는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노숙하면서 오늘같이 축제같이 할 얘기 해가면서, 그리고 우리 노래도 불러가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뜻을 전달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린 더 크게 싸워야죠. 싸움은 우리가 할게요. 싸움은 박주민 의원이 하고 제가 하고 우리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우리가 할게요. 큰 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가끔씩 결기만 보여주세요. 그런데 절대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가 오늘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을 짓밟는 저들을 제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나오면 적어도 우리는 짓밟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나와서 있는데도 정청래 의원은 안 밟더니 왜 박주민 얘기는 안 들어줘? 그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박주민 의원이 순하게 보이니까 그랬을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반드시 해낼 거고 우리가 다 같이 도울 겁니다.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시고요. 몸 상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세요. 할 얘기만 하시고 주장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이 마무리할 때까지는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손잡아서 마지막 끝나는 날 일으켜서 같이 돌아가자고요. 이렇게 한번 보여줬으면 되는 거고, 이제 그 나머지 일은 우리가 국회에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본청에서 거기다가 다시 좌판을 깔자고요. 하게 되면 왜 못하겠어요. 우리가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아픈 상처에 이것까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저쪽으로 나가시려고 가지 마세요. 행진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비 오기 전에 끝내셔야 돼요. 저희가 와서 마무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이제 손혜원 의원님도 와주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든든하고, 또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방법이 꼭 없는 것 같지만은 않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얘기 나누고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더 해나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이제 아직 뭐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국회를 어떻게 이용하고, 아까 권한이 많다 그러셨는데 아직까지 실감은 안 나고 막 그러니까 약간 답답했는데, 또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실마리들 잡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고, 그런 걸 통해서 조금씩 더 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사이에 택시기사 한 분이 화이팅 하면서 지나가시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네. 뭐, 예? 이 김용진 의원님은 들으셨어요. 좀 가까워서.
택시기사분께서 아니요, 택시기사분께서 이게 창문을 내리고 화이팅 하시고 가셨습니다. 맞죠? 예, 그 목격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저만 들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그 가장 가슴 아프게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 편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거대 권력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꿈쩍도 하지 않은 거대 권력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열라고 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해야 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고요. 손혜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싸움은 우리가 하겠다. 국회 본청에 우리가 좌판을 다시 깔겠다. 이런 말씀이 가족들한테는 큰 힘,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여름에 여기 영석이 어머님도 앉아 계시지만 어머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나도 저 집 엄마처럼 이제 집에 밥하러 가고 싶다. 나도 우리 집에 가서 저녁밥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나도 옆집 아줌마처럼 우리 아들 교복 좀 빳빳하게 다려서 학교 보내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너무 어렵게 됐죠. 그렇지만 여기서 진실을 의원님들께서 인양해 주시면 또 다른 세계가 또 열릴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자정이 넘는 한밤의 인터뷰 너무 오늘 좋았고요. 별은 없지만 구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그 함께 하실 거죠? 네. 주무실 거죠? 의원님 주무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